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한 가지 능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2개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송인 박재민 씨는 배우, 비보이, 국제심판, 스포츠 해설위원, 번역가, 행정가, 작가 등 무려 10여 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났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다방면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도전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십잡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박재민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니까 뭐 확실한 멀티플레이어시네요. 박재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새란 노래 아시죠? 내 속엔 네네네. 내가 너무도 많아. 워낙 이 리메이크 버전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그 노래가 맞나 싶었는데 네. 제 속엔 제가 참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많다 그래서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별명이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십잡스입니다. 십잡스. 네. 직업이 10개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네. 이제 그때 진행을 맡고 있던 이제 유재석 이제 선배님이 별명처럼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조금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상징처럼 이제 직업이 많은 사람, 직업이 10개인 사람 이런 이미지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한번 좀 꼽아주실래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근데 사실 직업이 정확하게 10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에 또 뭐 포함되는 것들이 있나 뭐 좀 저 스스로는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영화 찍는 영화하고 영화 배우. 연극하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제가 있고요. 한산에서 그 일본군 장수로 나오셨잖아요.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네.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요. 또 방송을 하는 뭐 이제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뭐 KBS 아침 방송도 얼마 전까지 몇 년 한 전까지 2년여 진행하셨죠. 이지연 아나운서와 같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10몇 년 동안 지금 학생들을 수학에 또 양성에 뭐 이제 이바지 했었고요. 그렇게 오래 또 강단을 쓰셨군요. 그리고 스노보드 국제 심판, 뭐 농구 심판, 브레이킹 국제 심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맞아요. 저희가 또 그 심판하시는 것도 보고 해설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네.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대한체육회 산하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스포츠 기관들이. 그 기관들이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행정가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번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아빠로 활동하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면 그 취미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생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직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요. 네. 뭐 다들 취미로 시작을 했던 일들인데 취미로 시작했던 일들이 단순히 취미로 끝나는 것에는 제가 좀 아쉬움을 느껴서 사실 취미에서 직업이 되는 건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 가까운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업화하자. 이제 수익의 다변화.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리턴이 좀 적더라도 리스크가 적게. 하이 리턴 하려면 하이 리스크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일을 이게 시간 관리만 잘 하면 수익이 좀 다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업으로 치면 저인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깔아놓고서는 그물을 쫙 펼쳐놓고. 네.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재능 물론 노력도 엄청나게 하시는 걸로 알지만 재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재능이 많은 거예요. 재능 부자. 네. 재능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재능은 저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그 재능을
좀 발굴해서 개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 뭐 공기놀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또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또 유행이 됐었던 공기놀이도 누군가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걸로 뭐 내가 무슨 직업을 하겠어. 근데 사실 그 공기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손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기술을 가지고 뭔가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여러 직업들은 하나의 특출한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그저 그런 재능들을 잘 섞고 또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그다음에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좀 특이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재능이 많다라기보단 누구라도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았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면 한 10여 가지 되는 직업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나랑 제일 잘 어울리고 내 정체성이랑 좀 들어맞고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은 뭘까요? 이 아빠 포함입니까? 아빠는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네. 요즘 이제 요즘 애들 보는 거 아주 재미 붙이셨나 봐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아빠를 선택하고 싶어서 저는 차라리 가정주부를 하면서 집안의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게 훨씬 성격에는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되시죠? 6살, 3살입니다. 두 딸. 두 딸? 딸. 얼마나 예쁘겠어요. 진짜 집 밖에 나오기가 싫겠다. 그 성격도 이제 MBTI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내향적이어가지고 바깥 활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아빠 포함한다면 아빠가 제일 하고 싶고 아빠가 1등이고 실제로 육아도 많이 참여하세요? 네. 뭐 등하원이나 뭐 애기들 씻기는 거나 밥 먹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처가 좀 많이 바빠서 최고의 아빠시네요. 근데 만약에 아빠를 뺀다. 뺀다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마음에 들고 특별히 더 정이 가는 직업이 딱히 하나가 있지는 않고 다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맞고 다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직업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좀 해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 내가 가장 조금 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제가 이제 2월 말 3월 초까지는 스노보드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즌이라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해설했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쪽이 가장 큰 비중이었고요. 동계 시즌에는 이제 봄이 왔으니 봄 동안에는 이제 다시 방송 아마 여러 작품으로 좀 복귀를 할 것 같아서 영화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동계 시즌이 끝난 올 시즌 상반기 혹은 중반기쯤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겉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참 박재민 씨의 인생이 부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니까 직업이 또 계절적으로 또 계절용 직업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해당 분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스노우보드 심판하시고 또 이제 브레이킹 심판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그거는 또 다른 시즌이고. 그렇죠. 브레이킹 시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상반기부터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브레이킹 시즌이 다시 와서 동계 시즌 직전까지. 완전 바톤 체인지네요. 바톤 체인지입니다. 네. 영화는 이제 들어오면 하면 되고. 네, 영화는 들어오면 하고 이제 방송도 들어오면 또 하고 뭐 광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뭐 몇 가지들 또 계획된 것들이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또 가고. 하나에 목매고 있으면 그거 안 들어오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을 했을 때 모든 프리랜서들이 다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캐스팅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인고의 시간과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상쇄시켜주는 게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개척을 하셨는데 그 스노보드 심판이나 농구 심판, 브레이킹 심판하면 실제로 이제 실전도 이렇게 좀 하시는? 아니요. 이제 뭐 전혀 플레이어로서는 뛰지는 않고 제가 스노보드 선수를 4년 전까지는 했었거든요. 5년 전까지 했군요. 그 전국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까지는 뛰다가 한 20년 정도 선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보드를 안 타게 되냐면 전 지난 5년 동안 보드를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뭐 제 삶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또 안 타게 되더라고요. 심판은 사실 탈 필요가 없어서 예. 브레이킹이나 뭐 농구나 지금 제가 심판 활동하고 있는 스노보드나 사실 전혀 경기장 안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선수까지 할 정도로 심판까지 할 정도로 팠으면은 조금 네. 약간 신물이 났다고 하나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스노보드만 네. 해도 30년을 넘게 탔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10여 가지 되는 직업 중에서 좀 제일 자신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좀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배운 것 같아요. 배우. 네. 사실 제가 대학로 연극판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찍기도 하고 연기도 해봤는데 사실 박재민을 배우로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직업이 너무 많아서 오버랩돼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대표작이라고 하기에 아직 굉장히 또 잘된 작품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콘텐츠가 그렇죠. 영화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네. 거는 제가 이거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싶어도 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작품들이 이건 정말 잘 됐어 하는데 또 평가가 생각보다 잘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배우라는 직업이 또 실제로 연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해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업으로 삼고 하고 있지만 예. 과연 이게 업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산에서 일본군 장수 그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미남이시네요. 다행이네요. 거기서는 그 살기가 서려 있었던 얼굴로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거 말고 사실 박재민 씨의 연기하면은 그 대중들이 떠오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연극을 주로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순재 선배님하고 제가 리어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저 그거 보러 갔었는데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오셨었어요? 오정현 씨랑 같이 네네네, 맞습니다. 공연하셨죠. 네네. 맞아요. 거기서 역할이 그때 제가 더블 캐스팅이었어가지고 제가 나왔을 때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못 뵀나 봐요. 그랬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리어왕 나오셨군요. 리어왕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역할이 뭐였죠? 저는 그때 에드가라고 해서 네. 이제 쫓겨나는 형. 네.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 행세도 하다가 네.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의를 바로 잡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연극이요. 굉장히 그 셰익스피어 그 원작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맞습니다. 대사도 엄청 어렵고 네.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순재 선배님이 네. 기록을 세우셨죠. 최고령 리어왕. 저는 그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진짜 대사가 너무 많고 대사도 네. 다 문학적 비유인데 맞습니다. 그걸 암기하신다는 게 네. 저는 정말 저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정말 이순재 선배님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작품을 제가 한 15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선배님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네. 예.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제 인생은 중요한 분인데 아무튼 그런 아주 상징적인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했던 걸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장항준 감독님하고 리바운드라고 하는 영화에 네네. 또 이제 농구 해설위원으로 영화. 네. 해설위원으로 거기서도 해설위원으로 나와서 네네. 또 뭐 그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참에 예. 한산과 리바운드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연극 무대에서 차근차근 내공을 쌓고 있기 때문에 연기자 배우 박재민 씨로서의 어떤 위상도 좀 공고해지는 그날이 네. 꼭 올 거라고 네. 제가 믿습니다. 예. 참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재주 많으면 배고프다는 얘기 어른들도 하셨고요. 그렇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세상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10여 가지 일들을 다 그 어느 궤도 이상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싶어요. 스스로도 노력파라는 거 인정하시죠?
사실 네. 무언가를 연습하고 노력을 하던 그 시기에는 이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가까이 접어들면서 뒤를 돌아보면 야, 그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었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좀 많이 회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짜투리 시간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본 적도 없고, 네. 뭐 저는 뭐 게임 같은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상관이 없는 취미 생활은 저는 아예 누리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에게는 그게 다 취미 생활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매기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기. 네, 이 정어리가 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물고기여서 어부들이 낚으면 그 수조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한 어부가 획기적인 방법을 우연히 찾아냈는데 천적인 매기를 안에 풀어놨더니 맞아요. 살아남는 거예요. 정어리들이 도망다니면서. 쌩쌩하게. 쌩쌩하게. 그래서 뭐냐? 내가 맞닥뜨리는 스트레스랑 비례하게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도 그냥 재미 삼아 사는 게 아니라 그 취미 활동 영역에 최고의 권위자를 항상 찾아가서 그하고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스노보드 취미? 그럼 선수 등록해서 대회를 나가자. 네. 브레이킹 취미 프로팀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틀을 나가자. 글 쓰는 거 취미 책을 쓰자. 이런 식으로 항상 디벨롭을 좀 높은 곳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결과물들이 성숙된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말에 이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승부사적인 그런 기질이 있네요. 우리 박재민 씨가. 네. 박재민 씨가 굉장히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냐면 대학 갈 때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저도 뭐 고3 시절을 겪어봤습니다만 18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빼고는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 가면서 문제 풀고 밥 먹으면서 문제 풀고 버스 타러 가면서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정말 시선이 항상 책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리고 버스에 운 좋게 자리가 나면 곧바로 펜 꺼내서 수학 문제 풀고 그러니까 정말 18시간은 좀 오바가 아닌가? 좀 과장된 표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던 적이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중독 수준으로. 저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가 원하는 과, 네가 목표한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네가 그렇게 추고 싶다는 춤, 브레이킹 네가 뭐 프로팀을 가건 뭐 하건 허락해 줄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고3 때 브레이킹 연습실을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 너 도대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그래서 저는 공부가 안 맞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중위권에서 계속 있다 보니 저는 그냥 춤을 추고 싶다. 네. 그럼 춤 춰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대학은 네가 꼭 가야 된다. 대학은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대학과 과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오셨어요. 네. 대단하신 겁니다. 거기서 오정현 아나운서를 만났죠. 선후배 사이로. 누가 선배예요? 오정현 누나가 이제 1년 선배입니다. 나이는 같은데 네네. 그 학교를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뭘 하나 결심을 하면 반드시 하는 네. 예, 정말 열정의 사나이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셨죠? 네. 예.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대학 교수셔가지고 혼자서 어렸을 때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어렸을 때 뭐 의도치 않게 미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제가 네, 발생이. 저는 이제 발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하에 예. 어떤 설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왔는데 그랬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또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해봤다는 게 네. 다른 경험. 그리고 상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어렸을 네, 때는. 네. 뭐 그때부터 문자라는 것 그리고 어떤 대화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사색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다고 제 주변에 그래도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재민 씨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아, 네. 한국 와서도 계속 저희 형님이 참 형님도 좀 특이한데 저는 이제 연배가 좀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 형님이 영어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영어를 형하고 계속 연습하자. 네. 라고 형님이 계속 절 영어를 쓰게 했어요. 야. 그래서 형님 덕에 영어도 다행히 아직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국방 의무도 마쳤고요. 아니 지금 모자를 백골이라고 예. 해골 모자 예. 백골이라고 써진 해골 모자 백골 부대 출신인가 지금 속으로 제가 백골 부대 출신은 아닌데 네. 이 백골 부대에서 제가 다른 저 병영 예능을 군대 예능을 찍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때 받으신 거예요? 네. 와 이거 엄청난 굿즈인데요? 네, 그래서 그 최우수 전투원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이제 병과 25개 과목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이렇게 특집편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그 국방부에서 그 표창장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군대 생활도.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군인이 됐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맞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네. 진짜 박재민 씨 보면 볼수록 정말 재능 덩어리예요. 네, 그냥 뭐 하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가치 판단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건 뭐 돈이 얼마지? 야, 이런 거 하면 뭐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가치 판단 뭐 전혀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좀 다하는 입장이라. 예. 보면 볼수록 저 백골 부대 모자는 탐이 납니다. 이거 며칠 전에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겨우 다시 찾았습니다. 네. 웬만하면 벗어놓고 가라고 제가 그러고 싶지만 아끼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그 비보이가 되려고 브레이킹 댄스를 추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입학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비보이 준비를 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이게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 어깨에 습관성 탈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고3 때부터 어깨가 좀 빠진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네네. 이게 그냥 그런가? 이제 전혀 몰랐다가 대학 때부터 습관성 탈구가 완전히 심해져서 춤을 추기만 하면 어깨가 양쪽이 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다시 끼고 또 빠지고 끼고 그러면서 춤에 대한 관심이 플레이어로서는 확 줄어들고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하면서 농구와 스노보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옮겨 타게 됐네요. 네, 농구 선수로 농구 대잔치를 이제 나가게 되고 스노보드 선수를 시작을 하고. 농구 대잔치까지 갔어요? 네, 저희는 농구 대잔치 이제 2부 리그에서 농구 대잔치 저희는 준우승 3위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서울대 대표 선수로. 네, 서울대에도 정식 운동부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구나. 그렇군요. 네. 아니 스노우보드는 전국체전까지. 네, 전국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계속 한 12, 13년 정도는 대표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이 스포츠 선수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방송에는 방송이 먼저인가요? 배우가 먼저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어디까지를 방송의 기원으로 삼을 거냐 이게 약간 그 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정의 내리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성악을 했었거든요. 성악? 노래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는데 저희 합창단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KBS 창작동요대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입상도 많이 했었어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문세 선배님이라든지 뭐 이상은 선배님이라든지 김건모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콜라보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국 출입을 계속 했었고 그러다가
비보이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운동을 하던 중에 2000년도 이제 중반에 미국 영화를 한국에서 로케해가지고 찍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 비벌리 힐즈 닌자 2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다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렸을 때 합창단 때는 뭐 뮤지컬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메인이었다기보단 어떤 활동, 어린이 활동에 가까웠다면 네네. 성인 되고 나서는 영화 2007년에 찍었던 영화로 시작이 됐었고 네. 그리고 케이블 TV의 VJ 그다음에 KBS의 출발 드림팀 맞아요. 네, 출발 드림팀. 네, 그렇게 시작이 인기 됐죠. 대단했는데. 네. 예. 시작은 배우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배우보다는 오히려 예능이나 방송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출연작은 근데 뭐 출연료도 못 받고. 네. 그게 미국 영화였는데 제작사가 부도가 났어요. 망했군요. 네, 부도가 나면서 영화는 다 찍고 근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출연료는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만 개봉을 하고 미국에서 DVD로 발매가 돼서 그 DVD는 제가 어떻게 구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럼 뭐 네, 개봉이 안 됐어요. 개봉이 안 됐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네. 누가 미국판 갖고 계시면 한번 좀 쫙 어디 올려주시면 좋겠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작권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첫 데뷔작 영화가 그렇게 네. 미국에서만 개봉이 돼서 오히려 네.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그 영화인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와 있어요? 네, 그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박재민으로 네, 들어가 박재민으로 들어갔어요. IMDb라고 이제 그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박재민의 출연작으로 비벌리 힐즈 닌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먼저 데뷔한 거예요. 네,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할리우드 네, 배우입니다. 그때 영원회사였기 때문에 또. 네. 박재민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재능도 많고 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고 뭐 술술술술 모든 일이 잘 풀려갖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거리낌 없이 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많지 않은 나이지만 또 큰 시련을 겪으셨더라고요. 그 얘기 네. 어려웠던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쉽군요. 네,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0여 가지의 직업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인생을 살고 있는 박재민 씨였습니다.